됐나요?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네, 보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 살짝 바꿔봤고요.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 할 수 있다 스폰서십이라는 제목으로 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직스폰서님인 유선영 소장님을 코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2020년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강점 코칭을 통해서 알게 된 유선영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매력 있는 분이시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유선영 스폰서님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만 또한 따뜻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양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여신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많은 성숙을 이루었고, 덕분에 저의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선현 소장님이 유산화를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번 노후 준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상의를 드리다가 그때는 결국 화를 내시더라고요. 1년 정도 까다가 화를 내시게 됩니다. 도대체 노후에 관심 많고 이러면 좀 알아보라고 화를 내셔서 어, 이거 안 하다간 인간관계 쪽나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유산화 미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 미팅에서 저는 박연원 스폰서님을 만나 뵙고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건강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시작하게 됐죠. 제가 해독을 잘 했을까요? 네. 열심히 했지만 참 지랄 맞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진을 찍으면서 내 변화를 확인하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거 왜 이러죠? 왜 잠이 오죠? 이러면서 네, 끈질기게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네, 해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리면 이거 뭐죠? 너무 좋은데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유산화에 또 빠져들게 되죠. 해독을 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독을 권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 스폰서님과 박연아 스폰서님께서 세미나를 또 권유하게 되죠. 세미나도 역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세미나 1년 열심히 나가면 골드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미나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세미나 가게 되죠. 저는 그때 유선화 너무 광팬이었기 때문에 신규 세미나 그 시간 4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즈음 김규순 원장님께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또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후로 꿈을 한 번도 꾸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실을 쳐내기에 너무 급급해서 나는 정말 꿈을 꾸는 사람이었나? 라는 질문에서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화면을 보여주십니다. 망망대해에서 지금 표류할 것이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신규 세미나 애프터에서 유스폰서님을 잡고 엉엉 웁니다. 왜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 스폰서님도 같이 옆에서 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공감을 나누고 비전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 세미나도 사실 저한테는 쉽진 않았어요. 시간을 결단해야 되고 마음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착각한 게 있었어요. 1년을 그냥 비전 세미나를 가기만 하면 골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딱히 성장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퓨처 빌더는 달성을 했지만 파트너도 생기지 않았고요. 그렇게 매번 비전 세미나를 갈 때마다 가끔 다운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또 그때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제가 에너지 충전을 받을 수 있었고
12월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에 아시안 컨벤션 티켓을 2번 연속 당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와, 난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만에 빠져서 뭔가 아시안 컨벤션이 끝나고 나면 빵빵 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컨벤션이 끝나도 뭐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난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꾸준하게 시스템을 참여하는 건 다행히 그때 놓치고 있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시스템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이 있는데요. 저는 시행 RTS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상 플랜 트레이닝을 듣고 마스터 트레이닝을 듣고 고개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들어도 그냥 마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보상 플랜들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해독과 보상 플랜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 상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시스템을 참여하라는 건, 비전 세미나를 1년 참여하라는 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리더로 키워져야 되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이뤄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해독을 하면 해독을 그냥 고객으로만 생각을 했지 내 새끼, 내 파트너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렇게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자각을 하고 나서 파트너가 생겨도 고민이다. 사실은 파트너가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런데 그런 걱정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머리가 채워지고 실력이 단련되고 입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이 조금씩 바뀌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전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해독해, 해독이 최고야 라고 얘기했던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왜 유산화 사업이 왜 괜찮은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해독이 몸에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식들과 정보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 명씩 많지 않지만 이제 저와 함께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스폰서님들을, 성공한 리더들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들이 따라간 길을 가면 되겠다. 그리고 2022년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저는 상위 스폰서님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저보다 훨씬 먼저 판단하고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따라가면 되겠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다. 아까 앞에서 김여정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는 건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 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 올해 2023년 제주도 여행에 저의 파트너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퓨처 여정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사실은 스폰서십이 많지 않을 때여서 그러나 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첫 주차는 친구 부부가 해독을 한다고 해서 남편도 같이 해독을 하면서 1주차를 진행하게 됐고요. 2주차에는 저한테 1년에 2번 있는 휴가를 써서 춘천, 천안, 정읍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유산화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친구에게 3BC 사업자를 열게 됐고요. 1주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해독을 권유하면서 그동안 저도 모르게 쌓여있던 포인트가 기반이 돼서 조금씩 퓨처를 밟아갈 수 있었습니다. 3주차에는
단순한 소비자를 지속적인 가입을 권하면서 그냥 소비자이면서 BC 사업자를 열게 됐고요. 그리고 4주차 마지막에는 김효정 리더님과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마지막 안 뛰면 정말 바보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 명의 PC 가입을 독려해서 퓨처 빌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스폰서십이 쌓여가면서 제가 제일 바뀐 거, 제가 유산합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리고 시스템을 타면서 가장 먼저 바뀐 건 제가 먼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아이들에게 공부해. 네가 먹고 살 거 좀 준비해야지.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했던 엄마가 엄마는 엄마의 꿈을 위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네 꿈이 뭔지 찾았으면 좋겠어. 네 꿈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좀 멋진 엄마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에 참여할수록 저는 이건 해독을 권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트너를 키우는 리더가 내가 먼저 돼야 되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면 나 어떡하죠? 라고 했던 제가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내가 파트너가 언제 생길까? 파트너가 생기면 요건 꼭 해줘야지 라는 꿈을 꾸는 리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대로 전환하는 사고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팀을 꾸려간다면 정말 맥스아웃을 기대하는 팀으로 그렇게 잘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서투름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패의 다른 말은 성장이다.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저는 앞에서 많은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성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투르게 시작했지만 차차 성장하는 멋진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